전통 혼례 의상을 입고 두 손을 꼭 잡고 있는 두 남녀. 70년 전 평생을 함께 하자던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사진 속 남성은 5년 전 급성 치매로 세상을 떠났고 남겨진 부인도 남편 얼굴조차 알아보지 못합니다. 장모의 아버지요. 당신 그걸 몰랐어? 이 양반 성함이 뭐요? 천 씨. 응, 전 씨. 전 씨가 어떻게 어머니 아버지야? 참, 남편이지. 아니 그렇다 남편. 애들 아버지지, 애들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가 아니고. 올해 나이 91살. 안복만 할머니는 10년 전 치매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곁을 지키며 손과 발이 된 사람은 55살 전순홍 씨. 안할머니 슬아이 6남매 중 막내 아들이자 간병인입니다. 작년 이맘때 공과금을 내가 3달을 밀렸어요. 의료보험료, 뭐 전기료, 수도료. 여기저기 돈을 구하러 다녀봤는데 안 되더라고. 예. 근데 그거는 지금 우리 형편에서는 곤란하죠. 어머니가 온몸에 화상을 입거나 넘어져 응급실에 실려간 것만 수십 번. 그런 어머니를 24시간 곁에서 지켜야 하는 탓에 남들처럼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은 꿈도 꿀 수 없습니다. 경제 활동까지 접고 간병에만 집중하고 있지만 점점 악화되기만 하는 어머니의 상태. 때론 삶을 놓고 싶을 정도로 힘들다고 말합니다. 이거 뭐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하여튼 돌아버리겠더라고. 그래서 병원 목도로 나가서 그냥 창문을 열고 뛰어내려 버리고 싶더라고요. 한 6층, 거기에 6층이었거든, 입원실이. 그런 적이 나도 한 3번, 서너 번 있었어요. 아휴. 나무가 나와서 내가 한번 갔니. 시간이 갈수록 간병의 고통이 커지고 밥보단 술에 기대 사는 날이 더 많습니다. 지금 그럼 선생님의 몸과 마음은 괜찮으세요? 나는 뭐 아니 기자님이 보기엔 내가 어떤 것 같아요? 아이고 쉽게 말해서 많이 이제 지쳤죠. 피폐해지고. 근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69살 안모 씨. 본인을 챙길 겨를도 없이 지난해 뇌경색으로 쓰러져 대화조차 어려운 아내의 얼굴을 닦아주고 머리를 빗겨줍니다. 아이고 요새 아주 많이 이뻐졌어요. 좋은 생각만 해, 알았지? 안 씨의 직업은 아파트 경비원. 격일로 24시간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직 멀었어 무슨. 한 달 월급 140만 원. 대부분 아내의 치료비와 간병비로 들어갑니다. 정부가 지원해 일주일 중 5일, 3시간씩 요양보호사가 오고는 있지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도착해서 뭐 인사하고 옷 벗고 뭐 어영부영 하면 30분 지나잖아요. 저 여기 앉아가지고 스마트폰 봐요. 내가 이렇게 조제해 놓은 거 몇 숟가락 떠먹이고 기저귀 한 번 갈아주고 그리고 자기 앉아서 커피 마시고 집에 가는 게 자기 3시간 일과예요. 요양보호사를 쓰면은 그 비용을 지불한다고 하니까 저희는 쉽게 얘기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먹는 거예요. 이런 제도는 차라리 없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차라리 정부에서 다른 쪽으로 지원이라도 받죠. 결국 남은 시간과 뒤처리는 오롯이 가족 부담.
아직 결혼하지 않은 40대 아들까지 직장을 옮기고 간병 부담을 나눠 가지면서 가정은 점점 엉망이 돼가고 있습니다. 아들 장래를 생각하면 내가 직장을 그만두고 있으면 아들이 필요 없죠. 근데 뭐 먹고 살아 둘이. 병원비도 뭐 여차하면 응급실로 가면 60만 원에서 100만 원은 주고 나와야 돼요. 가족이 좀 전부 다 힘들어하고 있죠. 그냥 라면도 비싸다며 500원을 아끼기 위해 스프 없는 사리면으로 하루 세 끼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그런 거 못 사주잖아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간병비와 치료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보기 위해서입니다. 밀려드는 서러움에 미래에 대한 걱정까지 더해져 불안감은 커져만 갑니다. 저도 이제 나이 69살인데 언제 어떻게 될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저한테 신경 써주는 사람도 별로 없고 엄마한테 신경 쓰다 보니까 아버지는 그래도 건강하고 직장도 다니고 맞아요. 제가 알아서 해야죠. 경제적으로 넉넉하던 가정도 무기력해지기는 마찬가지. 한 중견기업의 임원이자 믿음직한 남편이었던 57살 김모 씨. 4년 전 퇴행성 신경질환인 희귀병 다계통 위축증 판정을 받았습니다. 건강했던 그는 이젠 말을 할 수도 걸을 수도 없습니다. 아닐 거라는 그런 생각? 설마 아닐 거야. 아닐 거야. 부정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안정적이던 가정생활도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금 둘째가 고등학교 때 진단받았거든요. 한자 상태가 워낙 급격하게 변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1년 정도 같이 시간 보내고 그 다음부터 내가 뭐라도 해서 경제적으로 좀 보탬이 돼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1년 지나니까 완전히 못 걷게 돼서 간병인을 써보기도 했지만 대처 능력이 떨어져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바람에 직접 남편을 돌보느라 아르바이트도 할 수 없는 상황. 심적 고통과 경제적 고통, 갑작스럽게 닥친 현실에 신경 안정제 도움까지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런 이 씨를 다시 일으킨 건 어린 두 아들입니다. 둘째한테 얘기를 했었어요. 얘기하면서 미안하다. 내가 너네들을 경제적으로 지원해주는 건 못할 것 같다. 미안하다. 어떻게든 그래도 내가 니네들 짐이 되지 않게끔 내가 그래도 노력은 할게. 너무 미안하다 했더니 아들이 욕정을 내더라고요. 오히려 왜 그걸 신경을 쓰냐고. 몸 챙기고 그런 거 걱정하지 말라. 오히려 챙겨주더라고요. 너무 고맙게. 하지만 이 힘든 상황을 언제까지 견딜 수 있을지 이 씨는 자신이 없습니다. 남아있던 재산도 거의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5년 정도 버틴다고 생각을 했던 비용이 3년이니까 다 들어가더라고요. 지금부터는 어떻게 만들어서 써야 되나. 그래서 간병의 고통과 가장이기에 짊어져야 할 엄청난 부담이 자신에게 그치지 않고 아이들에게까지 떠넘겨질 공산이 큽니다. 이 씨의 가슴은 또 미어집니다.